안녕하세요. 정서적 방치에 관한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관계의 정서적 방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서적 방치의 몇 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서적 방치는 조용히 당신의 관계를 훼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서로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부 또는 커플이 서로가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방치는 관계가 충분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상대방이 느낄 것 같은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로 인해서 보여주는 감정적 반응들을 살피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좋아서 커플이 되지만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배우자가 존재하지만 없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에서 정서적 방치라는 것은 감정적 인식과 반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2004년 존 가트먼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커플과 이혼하는 커플의 차이는 커플들 간의 감정적 연결에 대한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빈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계에 감정이 옵니다. 따뜻함, 끈끈함을 제공합니다. 커플이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넘어 당신 또는 당신의 파트너가 상대방의 감정적 필요를 알아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서적으로 방치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방치된 결혼을 한마디로 표현해야 한다면 아마도 외로움일 것입니다. 마치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와 감정적으로는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서로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말과 하고 싶은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내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벽을 당신은 볼 수는 있지만 통과할 수 없는 벽이 감정적 방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적 방치가 결혼 생활에 스며드는가 살펴보면 실제로는 눈에 보이게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하는 의사소통을 약화시킵니다. 관계의 동정심과 따뜻함을 약화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적 방치는 한쪽 또는 양쪽 배우자가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족 출신일 때 어린 시절이 감정의 기억들이 현재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계속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파트너의 감정을 인식하지도 반응하지도 못하는 감정인식과 반응의 부족, 즉 정서적 방임으로 자라면서 자신의 감정에 눈이 멀게 됩니다. 이것은 배우자와 실제적인 방식으로 연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러한 실명 상태는 배우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문제를 당신과 배우자가 모두 가져오면 감정적으로 외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들 속에서 감정을 볼 수 없는 상태는 다른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엇이 빠졌는지 볼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습니다. 점점 커지는 감정적 방치의 벽은 서로의 시야를 왜곡하고 당신과 그를 하나로 묶어준 긍정적이고 건강한 감정이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고통스럽게 표류합니다. 따라서 이제 감정적으로 방임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는 비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도 정서적으로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아이는 방치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방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정서적 사각지대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조용히 전달되지만 한번 받은 정서적 방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주는 감정적 방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이 쉬운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방치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과 연결의 기술은 학습 가능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정서적 방치가 조용히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몇 가지 위험 신호를 제시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두 사람 모두 결혼 생활에 정서적 방치를 가져온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신호는 당신과 파트너가 서로의 진정한 감정, 행동, 생각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저희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많은 커플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를 지닌 커플을 보았고, 제가 본 커플이 실제로 서로를 잘못 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감정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파트너의 감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사람의 행동을 잘못 읽고 잘못된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감정적으로 무시된 정서적 방치 커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적 방치된 부부가 서로가 상대방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감정적으로 방치된 사람의 감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거나 갈등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처리할 감정 능력이 없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대개는 하나의 대처 기술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커플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생산적으로 논쟁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감정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가 주로 사실이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회피 전략입니다. 의식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표면적이고 의미 있고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할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회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이 원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알리거나 위로를 구한다면 배우자는 종종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건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건 그런 종류의 것이야. 여기서 단절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하나로 묶는 감정적 접착제가 없고 감정 기술이 부족하여 무엇이 옳은 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당신이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팀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섯 번째로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파트너도 그렇다면 감정적 연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땐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험 신호는 이야기할 거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께 낭만적인 기분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갈 수도 있지만 막상 나가면 표면적인 주제에 대해 말하기 어렵거나 이야기할 내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연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따뜻함이나 감정적인 유대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평소엔 어색하다가 성관계 중에만 발생합니다. 정서적 방치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을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면, 앞서 말한 위험 신호들이 결혼 생활에서 포착된다면 정서적 방치가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비난은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감정적으로 방치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필요한 연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당신이 가지고 있거나 없는 것,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생각하며 배우자에게 주고받으세요.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지를 받거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슬프거나 괴로운 순간이 찾아와 어렵더라도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당신의 정서적 유대감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슬프고 외롭고 포옹과 이야기가 필요해 보인다고 여겨질 때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과 감정적인 공허감이 치유될 것입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하다 보면 어느덧 조용히 상처받는 대신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연결되고 감정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